안녕하세요, 뮤미입니다. 7개월간의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취직을 했습니다. 인원수 3명의 소기업에 입사했고 사무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채용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무경력으로 사무직에 취업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직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무경력이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서 의료기사직으로 근무를 했고 국가고시를 봐서 취득한 면허증으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 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 공부는 하지 않은 채로 근무를 했었어요. 세상에 병원은 많고 오늘 당장 그만둬도 내일 다시 새로운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수도권에 비해서 병원 수가 적은 소도시에 오니 확 달라졌습니다. 이사 온 첫 해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다행히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행정보조 업무를 1년간 할 수 있었어요. 공공근로 일을 계속할 순 없고 또 병원 일자리가 언제 나오나 기다릴 수도 없어서 공공근로가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동안 관심 있었던 카페 쪽의 취업을 위해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제가 있는 곳은 관광지라서 대형 카페부터 시작해서 작은 카페까지 다양하고 일자리 중에 대부분은 카페 직원을 구하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카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보니 일의 강도가 높고 근무 복지가 좋지 못했어요. 주말과 공휴일은 무조건 근무였고 쉬는 날에도 몸이 힘들어서 누워있기만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 있어서 만나려면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는 모든 빨간 날에는 일을 해야 하니 가족들을 볼 수도 없었어요. 8개월간 일을 다녀보니 이 일을 지속해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고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다음에는 무조건 평일 근무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사무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용자의 입장이어도 무경력에 자격증도 없다면 이력서에서 탈락시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쉬는 기간에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자라는 마음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케이크 토퍼 제작하고 판매하는 강의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 백수 생활이 7개월이나 지속됐답니다. 7개월 동안 케이크 토퍼 제작 판매하는 강의를 듣고 직접 만들어보며 스마트 스토어와 인스타도 오픈했답니다. 또 포토샵, 일러스트, 커머 2급,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케이크 토퍼 판매가 잘 된다면 집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판매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토퍼 판매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퍼는 일하면서 부업으로 계속 지속할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무직으로 이력서를 내기 전까지 취득했던 자격증은 총 3가지입니다. GTQ 1급, GTQI 1급, 그리고 커말 2급. 아쉽게도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취업하고 난 후에 합격 발표가 났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커머 2급 자격증만으로 사무직 구인 공고에 이력서를 낸 셈입니다.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은 총 4군데를 보러 다녔습니다. 저처럼 30대의 늦은 나이에 경력 없이 사무직 직종에 이력서라도 내고 싶으면 커머 2급은 필수입니다. 커머 2급은 취득하기 수월하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도 커멀 자격증이 없을 때는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커멀 자격증을 취득하니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커멀 자격증이 있으니 사무보조 직종에서 연락이 왔고 한 군데는 포토샵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상품 페이지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회사가 아니면 일하고 싶었지만 아직 무자녀인 결혼한 여성은 취업 시장에서 잘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니 면접 볼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현실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출산을 할 예정인 결혼한 여성이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거였죠. 그래도 이런 조건 속에서도 취업할 회사는 있더라고요. 물론 출산 계획을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출근하라며 연락 주신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드디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다닌 지 3년 만에 사무직에 취업을 했답니다.
평일에만 일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20대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직도 자주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대가 훌쩍 넘어서 취업난을 겪다 보니 직장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벌써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만큼 저금을 할까 생각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퇴사와 함께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첫 월급 받으면 다시 돈 모으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모아볼 생각이에요.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열심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벌써 장바구니에 한가득 담아놨어요. 월급을 받게 되니 저축과 소비를 할 생각에 벌써 기대감이 많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취업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중고 신입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30대의 무경력으로 사무직에 취업하게 된 중고 신입 미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